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외부의 이 공개된 문서를 통해서 어, 서버 아키텍처를 어,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공개된 문서 중에 보면 한 몇 년, 5, 6년 전, 2015년이면 한 5년 정도 전이죠. 어, 일본 아메바라는 회사에서 피기 파티라는 게임에 서버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한 문서가 있어서 그 문서를 제가 정리해 본 것입니다. 이 문서는. 네. 피기 파티는 뭐 채팅 같은 걸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도시 지역이 하나의 방이 되고 그 방은 유저들이 와서 채팅도 하고 뭐 꾸미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파트 꾸미기도 하고 방 꾸미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예, 안드로이드에서 이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게임 이런 게임이고 아마 이런 류의 비슷한 게임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보면. 그리고 채팅 서버인데 여기 조금만 뭐 가공하면 게임 서버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 피거 파티에서 사용한 서버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잘 응용하시면 게임 서버나 혹은 일반 서버 개발에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일단 피기 파티는 실시간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고요. 그 내부적으로는 라이브러리를 이제 토이 차트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노드.js로 만들었습니다. 뭐. 노드.js로 여기서는 노드.js를 만들었지만 뭐 이걸 고랭이나 뭐 C++나 C샵이나 자바나 이런 걸로 만들어도 상관없겠죠. 그 특징은 TCP를 사용하고 또 특징 하나 중에는 MQTT, NQ로 메시지 큐로 또 통신을 하고 있고 그리고 페일오버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예. 보통 우리 실시간 채팅 서버 만든다면 보통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구조가 되겠죠. 보면 여기서 이제 웹소켓을 사용해서 실시간 통신했는데 그냥 소켓 통신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도시 이걸 하나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마 가장 간단하게 채팅 서버를 만든다면 어떤 방이 있고 그 방에 속한 서버에 유저들이 접속해서 그 방에 들어가서 서로 채팅하면 되는 거죠 보면. 근데 보통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짜면 이제 가장 문제가 이런 부분이죠. 이제 서버 한대 이 서버에 엄청 많은 유저가 몰렸을 때 그걸 어떻게 분배할 건지 그 스케일 아웃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이 이제 고민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그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하게 푸는 방법 중 하나가 레빗엔큐하고 레디스 등의 메시지 큐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레빗엔큐를 사용하든지 혹은 레디스를 사용하든지 이 두 중에 하나를 메시지 큐를 사용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방식 보면 어, 클라이언트는 로드 밸런스를 통해서 접속을 하면 이 서버 중에 좀 유저가 적은 서버로 접속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서버에서는 다양한 방들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일본어로 되어 있지만 이 동일한 방 이름이 이게 이쪽 보면 서버는 다른데, 그래서 만약에 이 유저가 여기 접속해서 통신을 하면 그러면 뭐 이 방에 지금 이 유저가 들어와 있고 이 유저는 여기 들어왔습니다 보면. 그래서 유저 두 명이 이 방에 들어왔는데 서로 다른 서버에 붙을 때 그럼 서로 이 유저가 메시지를 보내면 이 유저한테 가야 되겠죠, 유저한테. 그래서 그때 메시지를 갈 때는 이제 이 NQ를 통하는 거죠. 여기서 메시지를 보내면 챗 서버가 NQ로 메시지를 보내면 이 NQ를 통해서 모든 서버한테 다 메시지가 가서 어, 이 방에 있는 유저가 있는 서버에서는 그 메시지를 해당 유저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하면 일단 사용자 접속은 로드 밸런스 통해서 균등하게 분배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용자가 많았을 때 그냥 이 서버들만 늘리시면 됩니다. 로드 밸런스를 알아서 분배해 줄 테니까. 근데 단점은 내부 통신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보면. 여기서 메시지를 하나만 보내면 이 모든 서버한테 그 메시지를 다 브로드캐스팅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다른 서버에 붙은 같은 방이지만 다른 서버에 붙은 유저들한테 그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은 좀 구현하기는 좋은데 서버 간 통신이 너무 많아진다는 그런 단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방법 이런 것도 되죠. 로그인 서버, 채팅 서버 통해 가지고 로그인 서버 접속해서 로그인 서버를 통해서 만약에 내가 이게 시부야 공원에 가고 시부야 가고 싶다면 여기서 알려주겠죠. 시부야 방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그 방에 여기서 IP와 그러니까 주소를 알아주면 유저가 이쪽에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분배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도 뭐 좀 간단하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채팅 서버를 병렬로 이렇게 스케일할 수 있지만 채팅 서버만큼 글로벌 IP, IP가 좀 많이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IP도 어찌 보면 비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면. 근데 이 방식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근데 픽업 파티에서는 이제 요 방식으로 했습니다. 보면. 근데 프록시라는 게 있습니다. 프록시. 이 프록시 보통 저희 게임 서버 개발할 때도 많이 쓰고 있는데 뭐 어떤 데는 게이트웨이 서버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보안 서버라고 하기도 하죠. 보면. 그래서 이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아까 앞에 똑같이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면 로드 밸런스를 통해서 이 프록시 서버에 접속합니다. 일단 로드 밸런스가 여러 프록시 서버 중에서 가장 유저가 좋은 쪽으로 넘겨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공원에 들어가고 싶다면 여기에서 공원 쪽으로 패킷을 보내주고요. 내가 만약에 시부야로 가고 싶으면 시부야로 보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프록시하고만 통신하면 이 프록시가 이 유저가 어떤 방에 들어가는지 어떤 방에 들어가고 싶은지에 따라서 해당 서버로 보내주는 거죠. 보면. 그래서 스케일아웃도 쉬워지면서 이 프록시 서버가 바로 그 메시지를 보내야 될 서버한테만 보내주기 때문에 예, 내부 통신도 아까 앞에 비해서 예, 이거죠. 이거 왜 훨씬 작아지죠. 이거는 어떤 메시지가 오면 이 유저가 어떤 서버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서버한테 다 뿌려줘야 되는데 이 방식은 프록시 서버가 그 서버가 어디인지 알기 때문에 그 서버한테만 보내고 그럼 이 서버는 또 여기서 자기한테 접속한 유저한테 보내려면 어떤 프록시한테 보내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록시한테만 메시지를 보내주면 되기 때문에 내부 통신도 그렇게 크지 않아질 수가 있습니다. 보면. 예. 그래서 프록시는 채팅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메시지를 중개하는 그런 역할이고요. 그래서 프록시 서버 클라이언트는 프록시 서버만 접속하면 프록시 서버를 통해서 다양한 채팅 서버 쪽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 서버는 이제 채팅 역할을 하는 거고요. 보면. 그래서 이건 노드.js로 만들기 때문에 뭐 노드.js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해당 원하는 게임으로 좀 바꾸시면 되겠죠. 보면. 그 통신 프로토콜은 웹소켓에서 그러니까 프록시까지는 웹소켓을 사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MQTT 이런 거 사용했고 그 프록시와 챗 서버는 JSON 포맷으로 그 데이터를 포매팅해서 주고받고 있다 합니다. JSON으로 하면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인코딩 디코딩이 엄청 쉽죠. 보면 단점은 JSON은 데이터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바이너리 방식보다 좀 데이터 커지는 단점은 조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아웃을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스케일 아웃은 처음에 프록시 2개 그 채팅 서버 하나에 이 방이 여러 개 만들어지는데 이제 유저가 많아지면 프록시 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채팅 서버 방이 채팅 서버 하나에 하나씩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2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스케일 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유저가 많아지면 그냥 스케일 아웃만 하면 자동으로 확장성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서버, 이 픽업하드의 또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페일로버 기능입니다. 페일로버의 콘시스트 해싱이라 해가지고 특정 서버가 만약에 죽었을 때, 만약 이 서버가 시부야 01인데 만약 이 죽었을 때 그럼 시부야 01은 못 들어가는데 이 시부야 01을 다른 서버가 자연스럽게 그 채팅방을 가지게 돼서 유저가 그쪽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콘시스트 해싱은 이건 뭐 저희가 이제 분산 서버 놓으면서 엄청 많이 유명하죠. 특히 NoSQL 처음 나왔을 때 이 알고리즘이 엄청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그냥 구글링 치시면 한글로도 관련된 글을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페로브가 되면 링 재계산 해가지고 원래 죽었던 서버 그 기능을 다른 서버한테 넘겨서 그 서버에서 통신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프록시 서버는 원래 여기에 시부야 01에 보냈더니 이쪽으로 보냈는데 그거를 이제 이쪽으로 하나 주고죠. 하나 주고. 그래서 이 시부야 02가 죽었을 때 원래 이쪽에 보냈던 걸 이쪽으로 보내게 바뀌겠죠.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펠로버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좀 특이한 특이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예전에 서버 봤을 때 요즘 이 정도까지는 저도 보통 생각했는데 펠로버 기능까지는 보통 그렇게 고려 안 했는데 여기는 펠로버 기능도 고려했다는 게 좀 특이한 특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펠로버 기능 때문에 콘시스트 해싱에 대해서 프록시도 있고 이래서 뭐 특정 하나 서버가 죽었다 해서 모두가 죽는 게 아니고요.
그 어떤 서버가 주고온지, 그리고 그 서버한테 어떤 기능을 부여할지는 이게 서프라는 이게 오픈소스 프로그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감시해서 프로세스가 이상이 있을 때 그 경신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픽업할 때는 사실 채팅 서버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 여기 이 부분을 채팅하고 게임 서버로 해도 상관없겠죠. 보면 MO 구조, MO 방식의 게임. 그래서 채팅 서버만이 일반 게임 서버 만약 개발하실 때도 방식의 방을 만드는 구조의 게임이라면 이런 아키텍처를 한번 따라해서 여기서 조금 더 본인 만드는 게임에 맞게 변형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설명은 뭐 이 구조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들어갈 부분은 없어서 되게 짧게 이 정도의 설명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